네, 2022년 3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인수위 구성이 논의되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협치를 해야 된다. 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 워낙 여당이 거대하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협치에 목을 매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인 성격이 혁명정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혁명정부. 왜 그러느냐?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사실은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더러 군인들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또 외국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고요. 드골도 있었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취재하고 공부한 바에 따르면 유사시의 가장 강력한 조직은 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휘하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은 군이 됩니다. 모든 행정부는 군을 지원하는 전시체제로 가면서 이제 일종의 군국주의 체제가 되죠. 과거 일본 제국도 천황이 통수권을 갖고 있는데 그 통수권을 대행하는 것이 총리가 아니라 육군부와 해군부다. 육군부와 해군부를 합쳐놓은 대본령이다. 이런 이해하에서 대본령이 결정하면은 천황이 결정한 통수권자가 결정한 것과 같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결국은 총리가 이끄는 모든 행정조직이 군부를 지원하면서 군국주의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그러한 군이 권력을 잡고 전쟁을 하게 되면 군국주의로 가게 되면 군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유사시에는 굉장히 군이 강력합니다. 그렇게 유사시에 강력해진 군이 전쟁이 끝난 다음이나 전쟁 중에 스스로 총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군부의 리더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군 출신 최고 지도자는 종종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유사시에 가장 강력한 조직은 행정부 내에서는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입니다. 이 검찰을 이끄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무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뭐 갑자기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다 그러면은 경호원들과 싸움이 붙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쿠데타를 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어쨌든 평시에는 검찰, 유사시에는 군이 가장 강력한데 때문에 이 두 조직에 대해서는 중립을 취하라라는 요구가 강력히 요구됩니다. 중립을 취하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권력 자체가 되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봉건시대 때도 사또가 바로 뭡니까? 검찰권을 독점하고 군권을 독점하니까 또 그 당시에 군주도 그런 존재였던 거고. 그래서 둘은 철저하게 정치 중립을 요구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군 지도자와 달리 검찰의 지도자는 쿠데타를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어려운데 또 설사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사 과정에서 적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번에 특이하게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1년 만에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1990년대였던가요? 이탈리아가 상당히 부패가 많았죠. 마니 폴리떼, 깨끗한 손인가요? 제가 뭐 이탈리아어는 모릅니다. 마니 폴리떼 운동을 벌였던 안토니오 디 피에트르 검사가 있습니다. 그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수사를 했죠. 정경유착을 밝혀내고 그래서 전직 총리 4명을 포함한 4,000명의 정치인과 경제인을 기소한 마니 폴리떼 피에트로 검사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는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직전에 함승희 검사가 동아은행 부정사건을 밝혀내고 이어서 홍준표 검사가 빠찌코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경유착을 밝혀냈었죠. 그러나 함승희와 이탈리아에서 마니 폴리떼의 주인공인 피에트로 검사는 정치인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은 전혀 없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함승희와 홍준표는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함승희 의원은 한 번인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 운영하는 그쪽에 사장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번 대선에 여당 후보로 나왔다가 실패하고 이번에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 그랬죠. 국회의원까지는 덜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씨는 특이하게 쭉 대전고검에 검사로 있다가 부장검사급으로 있다가 검찰총장까지 수직 상승하고 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는 뭡니까 장관, 부총리, 총리급을 넘어서 대통령까지 확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저도 이렇게 운이 좋아서 쫙 진급하게 되면 아이고 이런 행운 뒤에는 큰 불행이 있을 거란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데 쭉쭉 크는 모습을 보면서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거의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고 하나의 로고로 내버렸는데 사실은 맞죠. 국민들이 택해준 거죠. 아주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저기 많은 검찰총장을 해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뽑아준 겁니다. 이러한 그가 지금 협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김종인 씨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힘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워낙 소수당이기 때문에 협치할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상식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협치의 대상으로 꼽히는 민주당 세력 내에 부정부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은 윤석열 씨와 경쟁했던 이재명 씨가 대장동 게이트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인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게이트가 있고 아들의 도박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협치를 하려면 넘어가야 되죠. 근데 이걸 그냥 두고 간다면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생각한다면 이건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미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아직도 국회의원 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기네 당에서 밀어내는 당 차원에서 제명만 하고 뭐 할 것처럼 하더니만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돈을 받아갖고 다른 데를 썼죠.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다 이분에 대한 수사를 했을까요? 윤미향 씨한테 혜택을 받은 도움을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민주당과 협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난센스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리의 안보 위협 제1의 문제인데 이 북한하고 잘 지내자고 북한은 경제 살려주겠다 퍼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무모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놔주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엔 못 고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온 세력이 누굽니까? 통일부를 이끈 이인영 같은 사람들인데 주사파들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갑니까? 이게 협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핵 문제는 점점 더 그리고 국민들도 살기 어렵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가진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세금 걷어갖고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갈라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결국 베네수엘라식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걸 이번 3구 선거에서 기가 막히게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정치적 시대적 소명인데 어떻게 윤석열 씨가 당선인이 야당과 협치를 합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협치를 할 사람들이 그 중에 따로 있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아마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차기 조각을 하는 사람들을 내세우게 되면 청문회에서 야당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인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국은 장관이나 총리를 인선하게 될 때 민주당도 만족하는 사람을 앉히게 되면 그분들이 가서는 이미 민주당이 국정원이나 군부나 검찰에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켜놨잖아요. 진급시켜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바꾸는 구도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잔개들로 구성된 우리 군부 속을 이끌고 북한 핵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북한과 나를 세워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검찰을 토대로 부정부패를 잡아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국정원을 상대로 북한 민주화 공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조직생활, 기자생활 34년을 쭉 하다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이 한번 어긋나서 사이가 틀어지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근데 한참을 이렇게 다른 기회가 있어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가 틀리고 나머지 구는 같은 거더라고요. 이번에 깨시연 신문 캠프를 이끌었던 그 대표가 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야 우리는 보수파랑 완전히 다른 줄 알았더니 아홉이 갖고 하나가 다르더라. 그럼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반 이재명 운동을 벌이고 했는데 사실은 같은 구도에서 마지막에 하나가 다릅니다. 이거 다른 거를 강조하는 건 갈라치기고 같은 걸 찾아내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이것을 하라는 숙명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과 나를 세울 때 사실은 검찰은 문재인 눈치를 봐야 되는데 윤석열 씨 지지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지선언이 따라왔습니다. 참 특이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근데 그건 항상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혁명적인 정부이긴 하지만 혁명을 한 게 아닙니다. 선거로 아주 간신히 신승을 했고 그러고 나서 서서히 또 세력을 모아갑니다. 홍준표한테 이길 때 아주 신승했어요. 그때도 국힘당 경선 절차가 좀 늦춰졌으면 홍준표가 이겼을 겁니다. 이번에도 대선이 좀 늦춰졌으면 이재명 씨가 이겼을 겁니다. 아주 럭키하게 간신히 이겼는데 그 때문에 홍준표 이겼을 때 굉장히 역선택에 의해서 시비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다가 홍 의원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 세력에서 망당히 이렇게 죄를 뿌리겠지만 결론적으로 확실한 명분이 있고 척결해야 될 것이 부정부패하고 북한 이런 걸로 잡으면 따라온다고 봅니다. 글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글로 가라는 겁니다. 협치에 대해서 목을 매지 말라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이제 협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 씨를 상당히 예우하는 건 동의하지만은 그가 협조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를 무조건 우대해야 된다는 데는 반대합니다. 안철수 씨의 국량이 과연 전체 국내 행정을 이끌 만큼 되는지 봐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가 특장점이 있는 쪽에서 쓰는 건 좋지 무조건 우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나눠먹기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저는 안철수 씨의 이런저런 이야기해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마지막에 단일화에 동의하고 그 부인께서도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다른 걸로 해달라. 그리고 이거 자체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가야지. 덜렁 협치부터 한다면 그러면 이 기득권 좌파 세력들을 다시 재집권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협치에 목매이지 마라. 오늘 저희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